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이 녹아서 그 실이 무조건 안 녹고 얼굴에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실이 녹아버리면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고 얼굴에다가 넣는 녹는 실은 녹아야지 얼굴이 예뻐지는 겁니다. 여기에 녹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실들은 결국은 얼굴에 머물러 있는 이물질일 뿐이거든요. 그 일반 레이저 리프팅이랑 실 리프팅 리프팅 종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. 그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알려주세요. 둘 다 리프팅 시술이기는 한데 두 시술은 사실은 다른 시술이에요. 다른 시술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술을 어떤 목적으로 받느냐 이걸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데요. 울세라, 써마지, 세르프 같은 장비로 하는 리프팅 시술은 피부에 레이저로 인해서 뭐 열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를 쏴주면서 피부에 콜라겐이 생기게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피부 탄력을 개선하는 시술입니다. 그래서 장비 리프팅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던 뭐 피부 전체 갖고 있는 콜라겐이 원래 20밖에 없었다. 근데 장비를 했더니 30까지 생겼다. 이런 식으로 내 피부가 갖고 있는 콜라겐이 더 잘 생성되도록 자극을 주면서 피부의 탄력을 개선해주는 시술이죠. 그래서 장비로 하는 거는 목적은 피부 탄력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. 반면에 실 리프팅은 피부 탄력 개선이 아니라 얼굴의 모양을 바꾸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다. 실을 넣어주면서 물론 실도 녹으면 콜라겐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이 물리적인 힘을 좀 더 이용해서 빠르게 내가 고민하는 부위를 모양적으로 개선하는 게 목적인 거죠. 보면 하는 사람들이 필러를 하신 분이 많이 묻는 게 이 필러를 했는데 뭐 울세라나 써마지 써도 되는지 뭐 이런 질문 하잖아요. 일단은 시술들은 뭐 필러를 했기 때문에 울세라를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. 이런 거는 아니고 실이라든지 장비 시술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시술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당일에 한 번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순서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. 먼저 장비 리프팅을 받으셨을 때에는 필러를 어느 부위에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넣었는지를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에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상담할 때도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해서 이전에 어떤 시술 받으셨는지 마지막으로 하신 시술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쭉 물어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러 같은 경우는 울세라 시술했을 때 조금 분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필러를 분해하는 약을 맞았을 때처럼 필러가 싹 녹지는 않지만 일부 필러가 원래 그 유지 기간보다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시술을 하실 때 제가 이전에 뭐 볼이 꺼져서 뭐 눈밑이 꺼져서 이렇게 필러를 시술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필러에다가 울세라를 쏜다고 해서 뭐 100% 다 녹는 거는 아니에요. 그렇지만 이 필러가 조금 더 빨리 분해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느 부위에 필러 시술했는지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다가 1번인데요. 꼭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정상적으로 이제 좀 시술을 잘 한다 하는 병원에 가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필러를 넣은 부분은 얼굴이 조금 꺼진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비 시술을 했을 때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깊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서 그 부분이 꺼지지 않게끔 시술합니다. 그 다음에 실과 장비 리프팅의 순서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서 스프링세라라고 하는 울세라와 하이콜라겐 시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. 이것도 제가 이전에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논문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순서에 대해서 꼭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장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시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논문 결과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실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실이 울세라의 열에 의해서 조금 원래 실이 녹아야 되는 그 유지 기간보다 더 짧게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 시술한다라고 하면 울세라나 써마지처럼 장비 시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 리프팅 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당일에 하는 시술이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을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이 녹아서 그 실이 무조건 안 녹고 얼굴에 좀 오래 있어야 되고 실이 녹아버리면 효과가 없다 이게 아니고 얼굴에다가 넣는 녹는 실은 녹아야지 얼굴이 예뻐지는 겁니다. 여기에 녹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실들은 결국은 얼굴에 머물러 있는 이물질일 뿐이거든요. 근데 이 실이 녹으면서 내 얼굴에 좋은 콜라겐을 형성을 해서 그 콜라겐 기둥이 만들어지면서 얼굴 리프팅 효과가 나는 것이지 실이 얼마나 가나요? 녹는데 얼마나 걸리나요? 6개월? 그럼 6개월 이후에는 얼굴이 다시 뚝 떨어지는 건가요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실이 6개월에서 1년, 1년 반 사이에 서서히 녹으면서 여기에 좋은 콜라겐을 만들어줘서 우리 얼굴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프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텀이 긴 경우에는 장비 리프팅을 먼저 하시고 실 리프팅을 하시면 내 피부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상태에서 실 리프팅을 하게 되죠. 그러면은 실을 했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거 울까봐 울퉁불퉁해질까봐 이런 거 걱정하시잖아요. 이런 부작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. 아예 한 번도 시술을 한 적이 없는 어머님들이 피부도
얇으신데 이제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뭐 자식들이 결혼한다거나 이런 이벤트가 있어서 실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경우에 시술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. 피부에 애초에 탄력이 없는데 거기다가 실을 넣어놓으니까 그렇죠. 근데 이거는 한 1, 2주 붓기가 빠지는 기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좀 피부에 탄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적고, 반대로 실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3, 4개월 이후에 울세라 받을 주기가 돼서 울세라나 뭐 써마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안에 실이 없는 상태에서 꼭 순살 아파트 시멘트 붓는 것처럼 안에 철근 구조물이 없는 데에다가 장비 리프팅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실 리프팅을 한 이후에 받는 장비 리프팅은 이제 안에서 받쳐주는 이 상태에서 장비를 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실제로 장비 리프팅만으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모양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술은 서로 보완해주는 시술이지 다른 시술은 아니다. 그리고 좀 주기를 두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이미 뭐 실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울세라를 먼저 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? 절대 그렇지 않고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시술하면 주의사항 흔히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. 근데 주사 시술, 필러나 뭐 보톡스 같은 주사 시술을 하고 나서 뭐 목욕탕, 사우나 가지 마세요. 이제 이런 거 감염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하는데, 특히 실 리프팅 하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술하시고 3, 4일 동안 뜨거운 커피, 아메리카노라든지 뜨거운 차, 그리고 국물이 있는 뜨거운 음식, 그리고 매운 음식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좀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열이 오르면서 안 생기고 지나갈 수 있는 붓기가 이후에 생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리프팅 같은 시술을 하시고 나서 한 3, 4일 정도는 당연히 수영장, 사우나, 그리고 땀이 너무 많이 나는 운동 피해 주셔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뜨거운 음식, 뜨거운 차, 뜨거운 커피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셔야 한다는 거 팁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